집단 생활을 하는 군부대나 일선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의 중국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했던 소식이 전해진 후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견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나오자 도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에 확진자는 없는 가운데 의심 환자도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고 현재 1명이 추가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주 내 중국을 다녀온 뒤 폐렴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는 도내 8명. 의심 환자는 가까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는데 영서 지역은 강원대병원, 영동은 강릉의료원, 음압병상에 격리됩니다. 앞서 발생한 도내 의심 환자 가운데 7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 증세를 보인 40대 여성 1명이 강원대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능동 감시자는 3명으로 매일 전담 공무원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는 없지만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군부대나 학교에서는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2주 사이 중국에 다녀온 장병 124명을 격리 조치하고 부대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중고와 유치원을 상대로 중국 방문 학생과 강사 등 17명을 파악해 감시 중입니다. 불효 불급한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사는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 물품을 준비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내일부터 검사 속도가 6시간으로 단축된 새로운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도내 시군들의 중국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 근무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양양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 항공편도 운항을 멈췄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지난 2004년부터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중국 징저우시와의 공무원 파견 근무 교류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당초 다음 달 말까지 근무 예정이었던 파견 근무 직원을 지난 25일 긴급 귀국하게 했고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해 당분간 자택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3월에 보내려던 공무원 신규 파견 계획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저희들이 잠정 연기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견 공무원을 보낼 걸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자매도시나 우후도시인 중국 투먼시, 하이커우시 등과의 인사 교류를 중단했고 태백시도 자매도시인 중국 허룽시, 삼척시는 둥잉시와의 파견 근무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교류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를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과 이달 개최하려던 한동해 거점도시 회의를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삼척시는 매년 4월 중국 둥잉시 황하구 국제마라톤 대회에 일부 직원들을 보냈지만 올해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동영시랑 상호 파견으로 마라톤 대회에 좀 참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좀 미루던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양과 중국 항저우, 닝보를 잇는 항공노선 운항도 취항 2달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3년 만에 모처럼 기지개를 켰지만 이번 중단으로 언제 노선이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을 권했다는 보도. 지난주 춘천 MBC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고위공직자인 만큼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이렇다 할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권한은 막강한데 감시 장치가 없는 문제점,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음주 권유 사건은 소주 한 잔에서 비롯됐습니다. 학생인지 모르고 술을 권했다는 민 교육감은 취재 당시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보도 이후 도덕적인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술 한 잔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의 생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잣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견제 장치는 없습니다. 교육감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한 여성가족부도 술에 관한 문제지만 교육감은 교육부 관할이라고 했고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는 교육부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징계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교육감이라. 교육부는 교육감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검토해 봤는데 이제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 공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는 이거는 시민분들께서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교육은 지방자치 영역도 아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내부 감사나 인사평가 등으로 이뤄지는 내부 통제가 힘들 때는 의회나 시민 등의 외부 통제가 작동해야 하는데 교육 분야는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제를 둘 수 있다. 그것이 일종의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 그러면 교육 시민 옴부즈만. 잠시 비판만 받고 나면 그만인 탓에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잊혀질만 하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 판세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부정청탁으로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과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보좌관을 시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염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폐강 지역의 경제 개선과 폐강지 자녀들에 대한 이런 취업 문제에 대한 관한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자유한국당 내 태백 영평정 선거구 공천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유리한 고지에 있던 현역 의원에게 도덕적 흠결이 생긴 데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현식 전 태백시장과 박성규 전 영월군수, 한상열 현 유원대학 교수 등 쟁쟁한 도전자들이 대거 선거전에 나서면서 공천 경쟁이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는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승호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은희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드러나면서 선거 판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유학생과 교환학생에 대한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배부한 뒤 중국인 유학생 380여 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 문화 탐험과 한국어 연수 과정 등은 휴강 또는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대는 중국에서 수학 중인 재학생 8명은 조기 귀국을, 올 1학기 중국 파견 예정 교환학생 19명에 대해서는 취소를 각각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지자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천과 인제군은 관내 각 보건소와 특정 병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산재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편 선별 진료소는 도내 18개 시군 31곳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추가될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춘천시는 공공시설물을 중심으로 마스크 3만여 개를 무료 배부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 8만 개 가운데 6,700개를 내일까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우선 배부합니다. 또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 3일과 4일에 대형병원과 금융기관, 춘천역과 남춘천역 등 공공시설에 마스크 3만 개를 추가 배부합니다. 한편 춘천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비상대책 대응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교감급 이상 370여 명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2천여 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교육국장은 천미경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도 교육연수원 원장은 김준기 교육국장, 공보 담당관은 한왕규 광판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 강원 진로교육원장에는 권종석 미래교육과 장학관을, 강원 외국어 교육원장에는 이경애 원주여고 교감을 임명하는 등 교감급 이상 3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업무에 교육지원청 이관과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교육 전문직을 확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130만 2,437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인 6만 5,122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가능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강원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130만 2,278명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도 춘천시 국비 확보 목표액이 3,500억 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춘천시는 중앙부처와 국회 접촉 창구인 춘천시 서울사무소의 운영 결과 올해의 경우 국비 3,377억 원을 확보해 당초 목표액보다 77억 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국비 3,000억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민선시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춘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23억 원 더 많은 3,500억 원으로 정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스타점포 만들기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3곳의 전통시장에서 한 곳씩 점포를 선정해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스타점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3월,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이 사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 외에도 올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품권 도입, 벤처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등 7가지 새 경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량 생산 기반 구축 등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는 안정적 식량 생산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4개 분야 83개 사업에 2,20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 분야는 농업 경영 안정 지원, 쌀, 감자 등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 영농 기반 구축, 안전 먹거리 생산 등입니다.
또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검사비를 건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도 헥타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인제군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올해 45억 원의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28명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형별 사업을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공익형 일자리 사업 1,200여 명을 비롯해 시장형 사업 84명 등 모두 15개 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